스트레스라는 거는 사실 안 받을래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아마 지금 저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 시민들께서도 몇 가지 이상의 스트레스 원에 계속 노출이 돼 있을 거예요. 사실 스트레스라는 거는 반드시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어떤 위기 그리고 스트레스 그런 거에 관해서 살펴보고 또 그런 위기에는 여러 위기가 있으니까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뭐가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와 위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스트레스는 뭘까요? 스트레스를 이제 주로 받는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스트레스라는 거는 사실 안 받을래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스트레스를 늘 끌어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럴 수밖에 없고 아마 지금 저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 시민들께서도 몇 가지 이상의 스트레스 원에 계속 노출이 돼 있을 거예요. 사실 스트레스라는 거는 반드시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 스트레스, 부정적 스트레스 이런 식의 표현도 씁니다. 보통 표현하는 스트레스 받아 이런 거는 마치 열받아 이런 것처럼 이제 부정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표현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변화된 상황에서 내가 흔들려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용수철이 있죠. 용수철이 있을 때 이 용수철을 이렇게 눌러요. 누르면 그러면 얘가 탄력성을 갖고 있는 용수철은 눌렀다가 내가 손을 떼면 어떻게 되죠? 좀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와서 자기 자리를 잡고 섭니다. 근데 이 용수철이 더 이상 용수철이 아니라 길게 탄력성이 떨어진 그냥 철사 같은 애라고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손을 떼면 어떻게 되죠? 얘는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탄력성을 갖고 일어나느냐, 뭐가 어디서 주먹이 날라서 날 쳐서 넘어뜨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서 좀 흔들흔들하지만 그래도 다시 서는지, 이게 이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거는 어쨌든 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거고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는 거고 그 대신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잘 벌떡 일어나서 다시 자기 자리를 잡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긍정적 스트레스와 부정적 스트레스라고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스트레스라고 하는 긍정적 스트레스는 상황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어요. 스트레스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된 상황이에요. 변화된 상황에 내가 그거에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 못 적응하느냐 이런 적응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스트레스 중에 긍정적인 거는 되게 좋은 일인데 그래도 스트레스가 있는 것들, 결혼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새로 직장에 취직이 돼서 들어갔어요. 진급을 했어요. 이런 내용들은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그죠? 꿈에 그리고 기다리던 일들인데 이런 일들에서도 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난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이런 긍정적 스트레스도 받기 싫으니까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부정적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인들이 나에게 그 변화된 상황에서 자꾸 적응하라고 나를 괴롭히는 상황들이에요. 갑자기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당했다든지 취업을 하려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든지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떨어졌다라든지 가족과 사별을 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스트레스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원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생활 사건을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유스트레스, 긍정적 스트레스라는 게 어딨어? 스트레스는 다 부정적이지 이랬을 것 같은데 원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스트레스 이제 생활 변화 점수라는 거를 측정을 해본 것들이 있어요. 해봤더니 내가 6개월 이내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경험을 했느냐. 그래서 좀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들, 그런 걸 많이 경험한 사람은 이런 생활 변화 점수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내가 이제 힘들다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잘렸어요. 막 별별 일이 한꺼번에 몰아쳤는데도 내가 그렇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해주다 보니까 어느 날 고꾸라져 버리는 거죠. 완전 쓰러져 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활 사건 중에 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생활 사건을 얼마나 경험했냐, 스스로 자각을 하든 안 하든 그걸 갖고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은 값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 100에 해당하는 거가 배우자의 사망이에요. 배우자의 죽음. 우리나라에서는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은 게 배우자의 죽음일까요? 아니겠죠. 예. 우리는 자식의 죽음이 제일 커요. 그런데 이게 외국에서 나온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식의 죽음은 그냥 배우자의 죽음만 따로 떼어져 있고 나머지는 가족의 죽음으로 그냥 다 뭉뚱그려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또는 서양과 동양의 이제 가족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다른 거이기도 한데 어쨌든 배우자의 죽음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나머지들은 되게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내 신체적인 질병 뭐 이런 것들도 매우 높은 것들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 한 6위 정도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 결혼이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43가지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스트레스 원 중에서 스트레스를 매우 높게 가져오는 것들을 쭉 나열한 건데 그 중에 결혼은 6위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매우 좋은 일이고 기다리던 일이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긍정적 요인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아무리 부정적 스트레스가 나를 막 습격하더라도 나는 잘 견뎌낼 수 있는 것들이 신체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내 건강 상태,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다든지 충분한 수면을 하고 있다든지 휴식, 운동, 식습관이 건강하다든지 정신적 요인도 있어요. 내가 계속 호기심이나 지적 욕구를 갖고 뭔가를 계속 내 머리를 사용하려고 한다거나 나에 대한 자존감이 높고 자긍심이 크다든지 또는 정서적 요인으로 사랑을 많이 느끼고 인내 같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하고 밝은 그런 거를 갖고 있다든지 사회적 요인으로는 인간관계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거나 사회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매우 긍지를 갖고 있다거나 또는 영적으로 좋은 내 철학적으로 인생 철학을 매우 긍정적인 부분으로 갖고 있다거나 또는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성숙해 있다든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 요인이에요. 어떤 스트레스 원이 나를 막 습격을 해도 내가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내 개인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부정적 요인들도 있어요. 똑같이 신체적인 요인에서 질병을 갖고 있다거나 사고를 당해서 다쳤다거나 술이나 담배나 이런 걸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다든지 불규칙한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스트레스가 나에게 왔을 때 이거를 잘 견뎌내지 못하는 이런 부정적 요인이에요. 정신적으로도 갈등하는 요인이 많다든지 자존감이 낮다거나 내가 좀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정신적인 일을 많이 맡고 있다든지 정서적으로도 좀 화가 많이 난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런 요인을 많이 갖고 있는지 또는 사회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다른 사람과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지 또 영적으로도 내가 도덕적이지 못하거나 철학적인 건강한 그런 철학적 고민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스트레스 원이 나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부정적 스트레스죠. 그랬을 때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내적 상태가 뭐가 다가오더라도 내가 잘 견뎌낼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만한 내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이제 어느 정도 관리될 수준이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관리되지 못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우리가 위기라고 불러요. 위기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발달 위기, 발달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상황 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경험하지 않고 이거를 보통 말하는 위기라고 하죠. 아까 스트레스에서도 긍정적 스트레스와 부정적 스트레스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트레스, 부정적으로 말하는 스트레스는 부정적 스트레스죠. 그것처럼 위기도 발달 위기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고3 수험생을 경험한다든지 대학을 가서 처음에 뭐 적응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위기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년퇴직을 해요. 이런 것들도 위기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지만 위기긴 위기예요. 이걸 얼마나 잘 견뎌내고 그 변화된 역할에 잘 적응을 하면 그냥 스트레스 정도로 해서 잘 끝날 만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출산을 하는 것도 이런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위기예요. 그죠? 출산이라는 거는 결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여기서도 내가 그 엄마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고 역할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면 뭐 산후 우울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고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역시 위기를 가져올 수는 있어요. 이 발달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도 어떤 개인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잘 넘어가는 상황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내 역할에 대해서 갈등을 하거나 혼란스럽거나 이러면 여기서도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죠. 정말 위험한 거는 상황 위기라고 불러요.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예측이 불허한 거예요. 앞에 발달 위기는 예측이 가능해요. 고3 수험생이라는 건 예측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이야, 내가 올해 수능을 본다며? 나 어떡해? 뭐 이러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뭐야, 오늘 갑자기 왜 애가 태어났어? 뭐 이러면서 왜 내가 출산을 했지? 내가 엄마가 되는 거야? 아, 끔찍해. 뭐 이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설명한 발달 위기는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상황 위기는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을 안 하는 거면서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취직을 하는데 못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정년퇴직이 아니라 갑자기 구조조정을 해서 나가야 되는 갑작스런 퇴직을 한다든지 원하지 않는 그런 성관계를 하고 폭행을 당한다든지 강도를 만났다든지 사고를 당해서 다쳤다든지 이런 거,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든지 이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큰 위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의 위기가 또 있죠. 뭐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취직이 되지 않거나 또는 갑자기 부채에 해서 운영하는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된다든지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 위기,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한 위기들도 있고 또는 노인이 됐는데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독거를 하고 있으면서 신체적인 질환까지 갖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쳐 있다든지 또는 학생이나 이제 청소년인데 학교 폭력에 노출됐다든지 뭐 선생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왕따를 당했다든지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선생님과 부모님과 모두 관계가 틀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상황적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위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더 나가면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정신건강에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심각하게 되면은 자살의 위험성까지도 도사리고 있는 게 이런 상황적 위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위기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런 위기 또는 이제 스트레스가 더 심화되면은 이제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상황적 위기에서 이제 청소년이나 노인 뭐 이런 식으로 생애 주기별로 나눠볼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직업, 직장인의 이제 문제 또는 실직을 하거나 그런 고용 불안정의 문제 또는 채무나 부채 뭐 이런 거에 관한 문제 또 파산을 하거나 뭐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사업주의 고민 이런저런 것들을 좀 나누어서 좀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스와 위기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을 살펴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런 영역별로 좀 나눠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뭐가 있는지 특히 우리 김해 시민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